안녕하세요. 반란의 용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용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용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기원문에 가정법이 쓰인다고 하는 걸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하는 질문인데요. 기원문이 왜 가정법의 일종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보통 가정법은 사실 반대, 실현 불가능, 가능성 희박일 때인데 기원문은 May you be happy처럼 보통은 위 세 가지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왜 가정법의 일종이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기원문이 왜 가정법의 일종인가요? 라는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한국식 용법은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일종의 표현법이나 문장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문장이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닐 때 그 문장이 의미에 있어서 가지는 모종의 분위기를 가정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은 가정법은 본질적으로 동사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지 서술 방법이나 표현 방법을 뜻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문장의 종류나 문장의 분위기를 의미하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헛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왜 평서문이 과거 시제의 일종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일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평서문이 과거 시제의 일종이냐고요? 뭔 소리예요 그게? 평서문이 과거 시제의 일종인 게 아니라 평서문에 과거 시제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평서문에 항상 과거 시제가 쓰이는 것도 아니고 평서문에 과거 시제가 속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원문이 가정법의 일종인 게 아니라 기원문에 가정법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에요. 기원문에 항상 가정법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요. 기원문이 가정법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원문은요,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May luck be with you. 행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이죠. May your dreams come true.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뭐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가사인데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이런 가사 있잖아요. 당신의 나날들이 즐겁고 환하기를, 밝기를, 이런 말이죠. 그리고 기원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가정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od bless you. 신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이런 말이고요. Long live the king. 이거는 국왕폐하 만세 이 정도의 뜻인데 또 왕의 장수를 비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옛날식 표현이라 어순도 좀 특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heaven forbid 이거는요. 우리말의 어떤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하느님 맙소사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heaven 하늘이 forbid 금지하기를, 하지 말기를,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좀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을 표현하는 그런 기원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bless, leave, forbid 이런 동사 형태가 있는데요. 주어가 God, the king, heaven으로 3인칭 단수인데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였고요. 이러한 동사 형태를 가정법 현재, the present subjunctiv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보시면은 may you be happy 이런 문장도 가정법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계신데요. may you be happy는 조동사를 써서 기원문을 표현한 거지 가정법이 쓰인 게 아니고요. 모든 기원문에 가정법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식 영문법에서는요, may you be happy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가정법이 쓰이기 때문에 이때 조동사 may를 가정법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개념화하기도 했지만 may 자체, 저 조동사 자체가 가정법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기원문에 가정법이 쓰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식 용법이 완전히 엉터리로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식 용법은 봐봐, 기원문은 소망을 표현하는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야. 객관적 사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기원문이 가정법의 한 종류야. 라는 식의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면요, 실제로는 이해됐을 리가 없거든요. 마치 이해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 뿐이거든요. 똘똘한 중학생 수준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보세요. I hope everything goe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라는 말인데, 아니 소망을 표현하는 문장에 가정법이 쓰인 거라면 이 문장에도 가정법 쓰인 거예요? 또는 이 문장도 가정법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 쓰인 동사 hope와 goes는 모두 직설법이지 결코 가정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러운데 참. 모든 것이 실제로 잘 되고 있으면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 객관적 사실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왜 직설법이 쓰이는 거예요? 예? 소망을 의미하는 문장에 가정법이 쓰이는 거라면 이 문장도 소망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왜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 쓰이는 거예요? 한국식 영법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느니 뭐 가정법을 써야 하는데 원어민들이 원칙을 안 지키기도 한다, 뭐 이런 상투적 변명이나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가정법을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가 비현실성을 나타내는가 라는 의미의 차이로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엄청난 수의 반례들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영법은 직설법과 가정법이 의미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영어의 대부분의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다라는 심각한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문장이 아닌 문장은 죄다 가정법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은 직설법과 가정법이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이에요. 영어에서 가정법 현재 the present subjunctive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였을 때 그 동사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러한 가정법 현재 형태가 언제 쓰이는지 그 사례들을 다 모아서 살펴보면 당위, 소망, 가정 등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비현실성이나 비사실성이라는 의미적 특성과 모종의 친화성 내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비현실성이나 비사실성을 나타낼 때 반드시 가정법을 쓰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한 직설법이 반드시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때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문에 가정법이 쓰인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뭐 God bless you, long live the king, heaven forbid와 같이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기원문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를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좀 어렵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